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들여다본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다시 조사가 시작됐고 오늘 처음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세한 내용 신용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에서 시작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6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의미 있는 자료 확보하셨나요? 어떤 자료 중점적으로 확보하셨나요? 시청 정책기획과와 도시계획과, 정보통신과, 건축과, 체육진흥과 등 5곳에 수사관 22명이 투입됐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고 건축 인허가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측이 고발했는데 경찰이 성남시청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해 9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지난 2월 경찰이 보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수사팀의 보완 수사 필요 의견을 반려했다며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과거 이미 제출로 자료가 다 나와 수사팀은 압수수색 필요성을 못 느꼈었다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보강 필요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축구단인 성남FC는 두산건설과 네이버를 비롯한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두고 성남시에 있던 기업들이 이런 후원금을 낸 대가로 용도 변경 같은 어떤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최근 경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이 많은 후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수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 내용인데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된 구체적인 내역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성남FC의 성과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5년 희망살림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9억 원을 유치한 데 대해 이모 당시 성남FC 마케팅 실장에게 세전 1억 7,2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씨에게 준 성과금은 네이버가 시민단체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에 주기로 한 39억 원 중 일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씨는 성남FC 대표를 거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를 지내는 등 측근으로 꼽힙니다. 성남FC 직원 이모 씨와 노모 씨도 두산건설과 NHN엔터 등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각각 5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들도 이재명 의원 측근과 함께 홍보회사를 운영하거나 경기도 주식회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3년간 성남FC가 지급한 광고 수주 성과금의 90%가량이 이들 3사람 몫입니다. 이런 성과금 지급은 2015년 이전에는 없었다고 성남FC 측은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를 통한 우회 지원이나 두산건설 등 주요 기업에 대한 후원금 유치에 이 전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FC였네요. 희망살림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던 건 거의 담당하고 얘기했던 건 실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과 경찰의 재수사 역시 후원금 유치 과정과 이후 자금 흐름에서 이 씨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의혹에 대한 SBS 질의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기업들이 성남FC에 준 광고 후원이 대가성이 있는 돈 아니냐는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난 2014년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입수했는데 병원 부지에 신사옥을 짓게 해주면 성남FC의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 원종진 기자입니다. 두산건설이 2014년 10월 31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약 20년간 분당구 정자동에 방치돼 있던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를 바꿔달라는 취지입니다. 용도가 바뀌어 두산그룹 신사옥을 짓게 되면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에도 후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병원 부지는 두산 측이 10년 넘게 용도 변경을 요구해왔지만 특혜 논란으로 거부돼 왔던 땅으로 성남시는 약 한 달 전인 2014년 9월 21억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산건설이 성남FC 후원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 공문이 발송된 지 12일 뒤 성남FC는 광고 등 후원을 유치한 사람에게 10에서 20%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듬해 7월 성남시는 용도 변경을 통한 두산그룹 신사옥 신축과 계열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그해 10월 성남FC와 두산건설은 53억 원 규모의 광고 협약을 맺습니다. 성과금 지침에 따라 12월에는 당시 성남FC 직원 이모 씨가 두산건설 광고 유치 공로로 3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두산 측 공문이 병원 부지 용도 변경과 성남FC 후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측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성남시와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의원 측은 공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상되는 쟁점과 수사 포인트는 정반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그동안 두산의 성남FC 광고 후원은 당초 약속된 것은 아니었지만 성남FC는 성남시 소유여서 사익 추구, 즉 뇌물이 아니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성남시는 두산 계열사 유치를 통해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얻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압수수색하며 이재명 의원을 제3자 뇌물죄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선 용도 변경과 광고 후원, 이후 후원금의 집행 과정에서 부정한 의도나 방법이 개입됐는지를 규명하는 게 수사의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용도 변경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던 성남시가 두산그룹에 엄청난 특혜를 안겨준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이 주목하는 게 성과금의 지급 과정과 후원금 용처입니다. 성남지청 수사팀은 이 의원 측근으로 꼽히는 이모 전 성남FC 마케팅 실장이 두산 측에 먼저 후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부터 3년간 성남FC가 지급한 광고 수주 성과금의 90%가량이 성남FC 직원 3명에게 집중됐는데 이들은 이재명 의원 측근으로 꼽힙니다. 이 의원 측은 성남FC에는 이 의원 측근은 없었다며 후원을 특정한 공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몇 년 전 기업들이 프로축구단 성남FC의 광고를 후원한 게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가성 돈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동안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당시 성남시가 받았던 공문을 입수해서 지난달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성남시장 인수위 산하 특별위원회가 이 사안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BS가 입수해 보도한 두산건설의 공문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31일 성남시장 앞으로 보낸 겁니다.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바꿔달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용도가 바뀌어 두산그룹 신사옥을 짓게 되면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에도 후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듬해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두산건설은 성남FC에 53억 원 규모의 광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성남시장 인수위 산하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용도 변경으로 용적률이 250%에서 670%로 높아져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용도 변경과 광고 후원 사이의 개연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라며 불법 후원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FC 광고 후원과 관계된 성남시와 두산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화 특위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시장이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해 성남시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은수미 전 시장이 진상규명과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해 취한 조치들도 면피로 일관한 정황이 있다며
특별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1년 전에 불송치 결정했던 걸 뒤집은 건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적용한 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입니다. 지난 2015년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두산건설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꿔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구단에 50억가량 후원금이 건너갔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시청 공무원에게도 이 대표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고 당시 두산건설 대표였던 이모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비슷한 후원 의혹을 받는 네이버나 농협 등 5개 기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 사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1년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 나왔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가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는 서면 답변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경찰은 2차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대표를 소환하거나 서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1년 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변한 것이 없는데 결론이 180도 뒤집혔다며 정권과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에서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 결정된 것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들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에 대해 별다른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목적은 도적을 제거하기 위한 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다음 날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경찰이 1년 전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것에 대해선 경찰에 물어보라고 대받았습니다.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온 복심,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내정하며 친정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엔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선 경찰의 이 대표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이 됐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는 그냥 면죄부를 주고 이렇게 하면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가 어렵단 말이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정적 제거 발언에 발끈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에 따라 권력자의 범죄 의혹을 밝히는 목적은 도적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입니다. 이 총장은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총장이 취임한 첫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집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 내용과 함께 앞으로 수사 전망까지 원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고 후원을 유치한 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2014년 11월 성남FC 내부 문서입니다.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의 서명도 있습니다. 두산건설의 의료시설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주는 대가인 기부 체납 비율을 협의했다는 2015년 성남시 공문에도 정 전 비서관 서명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성남FC의 광고 후원 유치와 운영, 두산 측과의 용도 변경 협의 과정에 정 씨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거 성남FC가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기업들로부터 수십억 원씩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한 주식회사 성남FC에 이 대표 측근들이 대거 포진해 급여와 성과금 등을 받은 구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용도 변경 현안을 해결해야 했던 두산 측의 광고 후원금이 이 대표 측근들의 경제적 이익으로 규결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실제 성남FC 재직 당시 광고 후원 유치 성과금을 받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옮긴 3명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두산건설의 광고비 후원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면서 네이버와 농협 등 다른 기업은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네이버 등 다른 광고 후원 기업들까지 재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남FC였네요. 희망살림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던 건 저희 담당하고 얘기했던 건 실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진상 실장 등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바로 겨냥함으로써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앞서 경찰이 무혐의 판단했던 네이버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동은행장을 맡았던 주빌리은행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송기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대상은 네이버와 주빌리은행 등 10여 곳입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는 측근인 재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운영했던 공익법인 희망살림과 함께 주빌리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이 은행은 장기 부실 채권을 사들여 성남시민 부채를 탕감해주는 롤링 주빌리 운동을 벌였는데 이 대표가 공동은행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빌리은행이 민간 모금으로 빚탕감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정책으로 예산으로 서민의 빚을 탕감해주는. 네이버가 이 운동에 40억 원을 후원했는데 희망살림은 40억 원 중 1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9억 원을 성남FC의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네이버가 성남FC를 우회 지원했고 그 대가로 제2사옥 건축허가 등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보완 수사 결과 두산건설만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는데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나머지 5개 기업, 네이버와 차병원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수사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수사, 이재명 죽이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욕설 외교, 굴욕 외교로 쏠린 국민의 관심을 야당 수사로 돌리고자 하는 윤석열 한동훈의 저급한 국면 전환 전략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160여억 원 후원금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된 거라 야당 반발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두산건설 전 대표 등을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공소장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이 2명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어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건 제3자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성남FC에 50억 원대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입니다. 두산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B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물로 지목된 정 실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을 보고받았고 최종 결정을 내린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정진상 실장이 실질적인 구단주로서 그렇게 노력해서 그 후원금을 받아주는 게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을 구단이 유치해온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검찰은 당시 소액주주들이 성남FC 주식 30% 이상을 소유했는데도 기업 광고비 유치에 따른 성과급이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로 알려진 일부 성남FC 직원들에게만 돌아간 과정도 문제가 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성남FC가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은 행위가 시민의 이익이 됐다고 주장해온 이 대표 측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검찰은 네이버와 차병원 등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대표와 정 실장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국회에서 사흘째 국정감사가 이어진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석한 법무부 국감에선 여야가 각 쟁점마다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국정감사 시작부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로 공세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무례하다고 밝힌 걸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흑색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경전 끝에 1시간 20분 만에 시작된 질의. 여야는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로 크게 맞붙었습니다. 보복 수사의 칼날이 폭주하고 있다는 민주당에 윤석열 정부가 그 검찰을 앞세워서 야당을 향해서는 가차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라고 국민의힘은 맞받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늦어진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남FC 투원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에 이미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며 거리를 두면서도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제3자 뇌물 사건 같은 경우 처음 있는 사건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법리는 이미 우리 사회에 축적돼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너무 과도한 수사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 전에 얘기 안 하시다가 잠깐만요. 한 장관은 윤석열차 만화에 대해선 자신이 심사위원이었다면 상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다음 주 수요일인 28일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프로축구단인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건 제3자 뇌물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9월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의 전 대표를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성남FC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며 공범으로 명시했습니다. 약 석 달 뒤인 어제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오는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FC가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여억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을 성남시가 권한을 가진 각종 인허가 관련 대가로 제공한 제3자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에겐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것이, 네이버 관련해선 제2사옥 신축 관련 인허가가, 농협에 대해선 성남시금고 계약 연장이 주요 현안이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어제 대장동 사업 관련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도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조사에 응할 경우 성남FC 관련 의혹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인데
이 대표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인 대장동 사업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최종 결론 시점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한 차례 무혐의 결정난 일을 가지고 검찰이 갑자기 소환을 통보했다며 지금이 정적을 제거하는 데 힘쓸 때냐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도 유례없는 폭거라며 이럴 거면 기업들이 지자체를 후원한 걸 전부 다 조사하자고 맞섰습니다. 이 내용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환 통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오늘 오전,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지역 민심 행보 중이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정적을 제거하려는 의도라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검찰이 어제 저녁 당대표 사무실로 전화해 일정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28일 소환을 통보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제1야당 대표 소환, 사상 유례없는 폭거입니다. 소환 통보도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거면 모든 지자체 후원과 기업 유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업 유치와 광고 영업이 죄라면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장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의 모든 자치단체장을 범죄자로 만들 생각입니까? 민주당은 28일엔 이 대표의 광주 일정 등이 예정돼 있어 물리적으로 출석 자체가 어렵고 소환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파렴치, 망나니 같은 거친 표현으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떳떳하면 소환에 응하면 될 일이라며 생떼 부리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소환 통보를 야당 파괴, 정적 제거라고 규정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은 비판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민생은 안중에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며 거친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망나니 맞서고 소환에 응할 거냐는 기자들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걸 꼬집은 건데 검찰에 출석할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 스스로 당당하다는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게 오히려 범죄 혐의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조사에 응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국회의원의 제1야당 대표라는 방탄 벼슬로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일방적 소환 통보가 망신주기용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만큼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버틸수록 국민 의심은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행태가 납득하긴 어렵지만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 시점과 방식을 변호사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정에 없던 입장 표명을 자처했습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소환 통보 이후 검찰 수사를 망나니 칼춤에 비유하는 등 규탄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애초 소환일로 제시했던 날을 이틀 앞두고 사실상 검찰 출석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 대표는 다만 모레는 정해진 일정과 본회의가 예정돼 출석하기 어렵다며 추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의 일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인 만큼 이 대표의 출석을 강하게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죄가 있어서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다. 가서 할 얘기는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이 대표의 한 측근도 당 안팎에서 검찰 수사에 응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본인의 검찰 출석 의지가 워낙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로 이어져 이른바 비명계의 반발이 커질 경우 당대표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에 검찰에 직접 나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사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과 변호인단 조율 끝에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출석해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FC가 받은 기업 후원금 160억여 원을 성남시가 권한을 가진 각종 인허가 관련 대가로 제공한 제3자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광고비가 집행됐다고 해도 이는 모두 성남 시민의 이익을 위한 걸로 사적 이익을 취한 게 없다며 검찰 수사는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정적 제거용이란 입장입니다.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검찰에 직접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 답변서만 제출했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